중자, 중산층 아니에요? 저 중산층은 약간 또 있는 부분이 아니야, 중간 선생님이 중산층은 아니에요. 네, 좀 중산, 그러니까 현재 중산층에서 수익 소비가 더 많이 저 그거 네이버 물론 너무 이거 논문을 봤다. 네? 시점은 포크를 졸라 내면에 자, 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닉슨의 말 중에서 이런 그 동부 놈들, 하버드 놈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그 자기는 능력은 되는데 뭐 어쨌든 돈이 없어서 하버드에 못 간 거, 그리고 그네들 하버드 애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에 대한 어떤 불만들, 자기는 하버드를 안 나왔지만은 그러나 니네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의 적절한 표현이죠. 그 결국은 선생님 보면 그런 것 같아. 역사적으로 선생님은 이제 역사를 전공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국가나 또 개인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은 그런 규정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관용이냐 불관용이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용서하는 게 관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닉슨이라는 친구가 어떤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었다면은 이 친구가 물론 역사에는 이프가 없습니다만은 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링컨이라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점은 그 사람이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뭐 노예를 해방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그 하나로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요즘 지방선거 내일 모레 하는데 요즘 지역에 가면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참 그 엉망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마을마다. 근데 그게 조금 크면은 도로 확정되고 좀 더 크면 국가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선거를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치열하게 해야죠. 치열하게 해야지만은 선거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이나 자기를 밀어줬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그 나라 국가의 국민들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리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관용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단순히 탕평책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구를 더 쓰고 누구를 안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죠. 그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야. 상대를 대해줄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명심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팔이 안쪽으로 굽죠, 그죠? 이거 내가 이거 바깥으로 굽어 새끼야 이거 하자는 게 아니야. 내가 팔이 안쪽으로 굽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바깥 쪽으로 굽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 팔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그래야 그 나라는 성공한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닉슨은 그런 면에서 없었죠. 다 불관용으로 보고 여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내가 이긴다. 너는 그야말로 내로남불 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동부 동아리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투쟁으로 봤습니다. 경력을 봅시다. 처음에 변호사 하다가 해군 장교. 이 변호사 할 때도 변호사 시험 볼 때도요. 정말 그 다락방에서 두크 대학 다락방에서 정말 헝그리 정신을 발휘했던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이 닉슨 같은 경우는 친구도 없습니다. 아주 철저한 그런 친구죠. 자, 해군 장교를 했죠. 바로 여기까지는 케네디하고 비슷해요. 케네디도 해군 장교 했죠. 또 연방 하원 의원 하는 거라든가 상원 의원 하는 것도 케네디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당시 공화당은 닉슨, 민주당은 케네디, 뭐 이렇게 미래의 유망한 그런 정치가였죠. 처음에 제리 브라이스라는 그 민주당 현역을 아까도 얘기했던 이 메카시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죠. 그거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 바로 연방 상원의원에 들어가는데 당시 헬렌 더글라스라는 친구가 약간의 그 좌파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헬렌의 팬티는 붉은색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이제 메카시라는 조셉 메카시 이거 뭔 소리야? 아이씨. 알았어, 너 찍어줄게. 조셉 메카시라는 이 친구가 바로 메카시즘을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미국 전체를 날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냥 어느 날 의회에 나와서 가방 어디 있냐? 이런 가방을 들고 나와요. 이래 가방을 들고 나와서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뭉치를 꺼내. 이 뭉치.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정부 내에 특히 국무부, 그죠? 외교부죠. 국무부 내에 있는 직원들 중에 50%가 빨갱이다. 50%.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확인도 안 해.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확인도 안 하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지적을 하죠. 한 사람을 지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너 새끼 친구 누구야? 너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했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짓게 되는, 마치 마녀사냥,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마녀사냥과 같은 그런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바람이 분 게 바로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그래서 그 영화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 또 영화 감독들, 이런 사람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우리 지금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 많다 그러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의 뭡니까, 창작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메카시는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 이게 명단을 밝히지 못해요. 그게 결국 상원에서 탄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멀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메카시로부터 배운 이 닉슨은 52년과 56년에 두 번에 걸쳐서 부통령이 돼요. 아이젠하워의 이제 동부에서 서부 세력을 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또 당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그만큼 인기 있었기 때문에 닉슨을 런닝메이트로 뽑는데 아주 공화당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1960년 대통령 선거가 이렇습니다. 당시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 영순이죠. 8년간 부통령을 했고, 또 국민 지지도가 70%, 개인 정당 지지도는 70%지만은 개인 지지도는 75%였습니다. 대단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닉슨이 될 줄 알았죠. 닉슨이. 그런데 그야말로 잘생긴 제비 같은, 그죠? 제비 같은 바람둥이 케네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젊고 아주 신선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한 가톨릭인데, 가톨릭 때문에 닉슨이 케네디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아주 그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만은, 그 가톨릭 그 문제를 케네디가 방송에 나와서 직접 표현을 합니다. 내 종교가 내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런 문제 없다. 그게 국민들을 설득하죠. 그래서 종교 문제가 우야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바로 텔레비전이 일반화되면서 최초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1960년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해서 1960 프레지던트 엘렉션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구글 같은데 아주 쫙 뜹니다. 예, 보면은 아주 인상이 극명해요. 케네디는 아주 젊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닉슨은 텔레비전이 네모인데 얼굴도 네모야. 얼굴도. 그리고 목소리도 아주 그 허스키합니다. 지친 그 감기 증세가 드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 할수록 닉슨의 인기도는 떨어지는 거죠. 케네디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다 했느냐? 오브라이언이 했어요. 선거대책본부장이 했죠. 그래서 패배합니다. 패배해요. 화가 나서 이듬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섭니다마는 역시 패배합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하죠. 1968년 선거에서 뉴 닉슨,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의 변신입니다.
이미지의 변신. 캐릭터가 바뀌지 않아요. 캐릭터는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캐릭터가 바뀐 게 아니야. 그것이 텔레톤. 바로 텔레비전을 마라톤식으로 계속 하루에 8시간씩 방송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닉슨이 월남전의 책임이 바로 민주당이 있었죠. 케네디가 죽고 존슨 대통령이 올라가는데 그런 그 이유를 들어서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자, 대통령 1968년 대통령이 되고 다시 그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72년도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오브라이언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리턴백을 했어요. 닉슨으로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그런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닉슨을 도와줬던 그런 그 부하들이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1961년 6월에 뉴욕타임즈. 당시 뉴욕타임즈는 세계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신문.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지역 내의 조그만한 신문이었어요. 말을 갖면 논산신문 정도. 논산신문 정도. 그런데 거기에 바로 그 펜타곤 페이퍼라는 국방성 페이퍼라는 뭡니까? 그 보고서인데 당시 월남전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이 국방장관이 월남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이 월남전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결론이야. 그게 이제 한 4,000페이지, 5,000페이지가 됩니다. 4,000페이지, 5,000페이지가. 그런데 시대가 지났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여기 68년에 만들어진 건데 71년 6월 달에 뉴욕타임즈에서 맥나마라 보고서를 입수해서 신문에 그대로 까는 거야.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에 대한 보고죠. 월남전에 대한. 그런데 백악관에서 당시 닉슨이죠.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뭔 소리냐? 국가기밀 서류가 대통령도 모르게 왜 일반 신문들이 보도를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를 하는 사람들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 펜타곤 페이퍼에 대한 국가의 반응, FBI, CIA, 또 미국 백악관 등등이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당시 워싱턴 포스트에 밥 우드와드라는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밥 우드와드, B.O.B. 우드와드라는 이 기자가 냄새를 맡습니다. 아, 이게 중요하다. 우리 회사가 클 수 있는 뭡니까? 길이 또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뉴욕타임즈와 다르게 이 신문, 이 펜타곤 페이퍼의 전부를 이제 입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엄청난 방해가. 그 영화가 한 2달 전에 왔었어. 2달 전에 개봉했어. 더 포스트라고. 선생님은 이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만도 안 들어가, 5만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더 포스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거 잠깐 봅시다. 이 영화인데, 이쪽 거 봐. 맨 앞에 거. Most highly classified documents of the war. The Times has 7,000 pages detailing how the White House has been lying about the Vietnam War for 30 years. The way they lied, those days have to be over. Let's do our jobs. Find those pages. You're talking about exposing years of government secrets. Is that legal? What is it you think we do here for a living, kid? I might have something. It must be precious cargo. It's just government secrets. To make this decision, to risk her fortune and the company that's been her entire life. Well, I think that's brave. If the government wins, the Washington Post must cease to exist. If we don't hold them accountable, who will? Nixon will muster the full power of the presidency, and if there's a way to destroy you, God will find it. I ask your advice, not your permission. You can't do this. The legacy of the company is at stake. What will happen if we don't publish it? We will lose. The country will lose. 재밌겠죠? 한번 꼭 보세요. 더 포스터라는 영화인데 아주 워터게이트를 이해할 수 있는 전초적인 단계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왜 펜타곤의 그런 서류가 국가 기밀이 자신도 모르게 왜 민간에 나갔냐 라는 것을 가지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장 기자들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6대3으로 신문이 이깁니다. 이기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워터게이트처럼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승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72년 선거에 승리하는 방법은 그 휴스턴 플랜이라 해가지고 약간의 약간의 폭력이 아니라 거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민주당 인사들을 테러하는 방법으로 우리 72년 선거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없애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휴스턴 계획을, 휴스턴 플랜이에요. 그런데 당시 FBI 국장이었던 후보, 이 후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후보가 대통령 7명을 갈아치워요. 7명이 대통령 할 동안에 FBI 국장을 계속해. 미국의 FBI를 만든 친구야. 만든 친구. 대단한 친구죠. 그러니까 닉슨의 그런 그 행동이라든가 케네디의 바람 피우는 거라든가 그건 누굽니까? 왜 치마 이랬던 애 누구지? 마릴린 먼로하고 바람 피는 장면 이런 거 다 녹음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지. 응? 그런 친구예요. 후보라는. 후보가 반대했습니다. 그런 폭력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휴스턴 계획이 아웃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재선위원회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서 우리 대통령 오브라이언이 또 왔어. 저 새끼 저거 이런 고민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바로
워터게이트를 일으킨 그 팀들이 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만 100만 달러만 주세요. 라고 시작해서 25만 달러로 다운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펄럼버. 아까 얘기했죠. 펄럼버. 배관공의 계획입니다. 배관공. 그래서 워터게이트를 건물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자,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거야. 이제 오브라이언 건물에 배관공을 타고 올라가서 딱 들어가서 도청 장치를 5군데 해. 5군데 전화기에 5군데 딱 여기가 오브라이언 책상이야.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딱 이제 해봤어. 요소 실험해 보니까 다 되거든. 완전 됐다. 해서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해보니까 4개는 다 됐어. 4개는. 요거만 안 되는 거야. 지랄. 요거만 안 돼. 해필이면은 다른 거 안 됐으면은 그냥 안 돼도 괜찮은데, 그지? 오버라인 거만, 말도 잘한대. 오버라이언 거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이 새끼들이 다시 올라간 거야, 다시 올라가서 다시 점검하고 나오다가 걸렸어. 수희 아저씨한테. 수희 아저씨. 처음에는 좀도둑이라 그랬어, 좀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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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백악관에서 난 모른다. 닉슨도 모른다. 이래 된 거. 그런데 바로 그 아까 밥 우드와드라는 친구가 파헤칩니다. 하나하나 파헤쳐요. 하나. 그리고 대통령 재선위원회가 관여됐다는 거. 나중에 대통령이 또 다른 입막음 돈을 가지고 그때 들어갔던 애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던가, 그죠? 이런 일을 사법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비밀리에. 그리고 난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사고 대책을 대통령 재선위원회하고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집무실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회의를 하면 대통령이 앞에 있고 막 쭉 대통령이 넥타이 풀면 개나 소나 또 다 넥타이 다 풀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자유롭게, 그지? 이 애들 봐. 백악관에 보면은 여기 벽난로 있고 요 대통령 앉아있고 다 서로 다리 꼬고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 이 새끼들.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에 닉슨이 뭘 장치를 만들었냐면은 녹음 장치를 해놨어요. 대통령의 말은 모든 것이 기록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대통령 될 때 68년부터, 물론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닉슨 대통령부터, 그 녹음을 일반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음이 계속 되는 거야. 녹음이. 예. 바로 그 대책을 짠 것도 역시 녹음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그걸 있다는 것을, 뭡니까? 법원에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그 테이프를 내놔라.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아주 그 테이프 때문에 닉슨이 환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부분을 잘라내요. 닉슨이. 잘라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그죠? 그 무슨 말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 진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제 결국은 그게 확인이 되면서 닉슨의 탄핵 재판이 회부가 되고 오늘 아침 10시에 탄핵 재판에 회부가 될 건데 아침에 바로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헬리콥터를 탈 때 그러죠. I am not a crook. 난 악당이 아니야.
근데 악당이었습니다. 자,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죠.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고백할까? 죽을 때까지? 난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그럼 나 정말 미안하다. 나 뭐 솔직하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좀, 죽기 전에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건데. 근데 못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은 아주 크게 그야말로 내후외환을 당합니다. 밖으로 뭡니까? 미국 최초의 패배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월남전에서 패배합니다. 월남전에서 철수하죠. 그죠? 여러분들 영화 킬링필드에 보면은 사이공 또 푸놈펜 등등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하는 모습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죠? 탈출하고 그 푸놈펜 캄보디아는 공산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200만이 죽습니다. 200만. 폴 포트라는 친구인데, 폴 포츠 아니야? 폴 포츠는 으아 하는 애가 못생기네. 그지? 폴 포트. 내가 이야기 해줬나? 폴 포트 이야기? 캄보디아인 중에서 미군에 물던 애들, 미국에 물던 애들, 자본주의에 물던 애들 200만을 골라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이런 사람을 골라요. 첫째, 안경 낀 놈. 안경. 공부했다, 이제 공부했다. 지식인이다, 이거죠. 두 번째, 배 나온 새끼. 이 새끼 잘 먹었다, 이거야. 셋째, 옷에 영어 써인 놈. 영어 써인 애들. 미국적인 거다, 이거지. 네 번째, 손을 만져봐가지고 부드러운 놈. 손 부드러운. 여러분들 영화 킬링필드 보세요. 못 씹는 애들을 불러내. 크메르 루즈 애들이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손을 만져봐가지고 부드러운 놈은 그 자리에서 쏴 죽여버려. 그리고 뭐 손이 거친 애들은 다시 들어가서 일하게 해. 그리고 마지막, 최소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애들 다 죽입니다. 200만을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 박물관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내가 다른 거는 좀 나이 들고 살은 사람이야. 괜찮아, 죽어도. 여러분들은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애기들 있잖아, 애기들. 애기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이게 다리야, 다리. 다리, 발목, 아킬레스건이란 말이야. 애기들 요래 잡을 수 있지? 잡을 수 있어, 없어? 들고, 흔들흔들해서 나무에다가 툭 쳐서 죽이는 거야. 툭 쳐서 던져버리고, 툭 쳐서 던져버리고. 56만 명이 죽었대. 애기들이. 그래서 킬링필드 공원에 가보면은, 그 나무에 이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여기 팔찌 해주잖아, 그지? 팔찌. 그 팔찌가 한 수억 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기가 찼어요. 지금도 그 해골이 발견된다 그래요. 그 애기들 해골. 뭐 어쨌든 월남전에서 패배. 그 다음 장기 불황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록펠러 재단이라든가 이런 그 포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불황기에 접어들고 일본 또 독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상황. 세 번째는 워터게이트입니다. 장기 불황에는 또 그것도 있죠. 바로 그 석유 파동도 있고 그런 현상. 미국이 아주 그 혼란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에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슈퍼맨이 한 사람 나타나죠. 바로 레이건이라는, 그죠?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닉슨은 왜 최하위 대통령으로 평가받을까요? 왜 최하위냐? 뭐, 이 사람이 일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외교도 뛰어났고, 닉슨이 살 동안에는 경제도 대단했죠. 나름대로 그 냉전 체제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왜 최하위 평가를 받느냐? 자, 당신은 성공을 위해 거짓, 위선, 음모, 불신, 투쟁 등을 무기로 삼을 수 있나요? 뭐 선생님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이런 소리 못 하겠습니다만, 그죠? 닉슨은 어쨌든 저런 것들이 위선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서 자기는 정말 위선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최고 리더가 그런 모습에 보여줬고, 미국 국민들의 실망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자, 그런데 다 끝났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참,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을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미국사를 전공하지만은 또 미국 대통령을 전공하는데, 이 트럼프라는 이 사람을 봅니다, 지금. 어쨌든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라는 것은 미국의 백인 중산층 이하들이,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중간 계급이라고, 여러분들 중간 계급이라고 우리 이제 리포트를 쓴 친구들도 있을 건데, 중간 계급이라는 것은 독립을 하는 거야, 독립. 네? 어떤 정부로부터 뭐 어떤 개인으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거지. 그러나 뭡니까? 그 개인으로서 또 국가에 지켜야 될 일들, 뭐 세금 내고 군대 가고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해내는 애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미국에서는. 네? 네. 이제 특히 백인 중산층들이 더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다, 뭐,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1980년부터 대체적으로 그래요. 미국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경제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조업들, 거의 다 중국, 또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것들이 다 넘어갔죠. 당연히 실업자들이 많았죠. 그죠? 그 백인 중산층들의 표를 자극한 겁니다. 니네들 취업시켜줄게. 에? 니네들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가게 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떤 이런 그 중간 계급으로서의 어떤 가치의 실현보다는 경제적으로 해결해 줄게. 이게 이제 미국인들에게 설득력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표를 받게 된 거예요. 표를 받게 돼서 어쨌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워낙 어제 여러분들 어딥니까? 캐나다에서 했던 그 G7 그 사진 봤습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6대 1. 트럼프 혼자, 나머지 이 6명, 세계 지도자.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이제 과연 이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총 결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그게 인간이다. 선생님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아니겠죠. 우리가 세계사도 마찬가지다. 세계사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시험 문제를 봅시다. 자,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에서 왜 개츠비가 위대하다고 했을까요? 자신이 볼 때, 생각할 때 개츠비는 위대한가요? 정답은 없다. 왜 개츠비를 작가가 왜 그랬을까요? 또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정말 개츠비가 바보 아니야 그 새끼 그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그지? 이 새끼 말이야 사랑 때문에 이 새끼 네 목숨까지 버려 인마. 응? 뭐 어쨌든 두 번째 론 하워드 감독이 말하는 권투 선수 제임스 브래독의 위대성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제임스 브래독이 론 하워드 감독이 신데렐라맨에서 위대하다 그랬죠. 이게 왜 그랬는가? 그냥 단순한 소신에 불과해. 그걸 론 하워드 감독은 이 영화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대한 용들이 아니야. 근데 아주 그 해석을 재밌게 해내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 열 문제 냈다. 열 문제. 영어 문제. 열 문제에서 6문제만 가르쳐 줍니다. 방금 우리 공부했던 펜타곤 페이퍼스. 두 번째는 토미 센트니. 토미가 나를 보냈어요. 세 번째는 fireside chat. 난로가 연설, 노변전담. 그 다음에 I am not a crook. 그 다음에 Underground Railroad. 몇 개 가르쳐줬지? 5개. 한 개 더. 뭐가 어려울까? Tomorrow is another day. 해석 그대로 하면 틀린 거야.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쓰는 거야. 자, 질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또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그렇게 그 영화를 봤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학기에는 뭡니까? 선생님 너무 강의를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좀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네. 자, 질문 없어? 시험 어디서 봐요? 시험은 학교에서 정해준 장소. 시간은 요 시간.